안녕하세요. 물리 마음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여기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가지러 가는 길인데 문득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여기서 다시 찍고 있거든요. 저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무의식 정화, 내면와의 치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왜 부정을 할까? 왜 그게 아닐까?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 공부 초창기 때,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검색을 하면 감정을 알아주고 그 감정, 과거의 감정들을 풀어주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맞아 하면서 이제 무의식 정화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의식 정화를 한 결과 세상에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유튜브를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무의식 정화의 그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서도 괴로움이 계속 올라왔었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했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그 로건선이라는 분이 있어요. 로건님. 로건님이 최근에도 그러시는데, 무의식 정화, 내면와의 치유 아무 소용없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내가 굉장히 큰 효과를 본 무의식 정화, 내면와의 치유를 왜 부정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사람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로건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우선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내면와의 치유를 굉장히 열심히 했을 때였어요. 그때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정화를 하고 있다가 혼자서 나 오늘은 진짜 엄마 아빠한테 따져야 되겠어.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되겠어.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뜸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난 이러이러한 상처를 받았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빠가 들으시더니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저는 미안하다, 막 내 잘못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상황에선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정도는. 이제 똑같이 이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이러이러한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서 나 굉장히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너는 왜 나한테 그러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너는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왜 이 얘기를 꺼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엄마 너무 바쁘니까 끊을게 하고 확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과를 받으려고 전화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만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진짜 우리 엄마는 진짜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 보니까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저희 엄마 아빠는
밖에 계셨었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전화해서 제가 상처받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내 기분에. 그래서 얼마나 황당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옛날에 내가 상처받았던 것도 버리거든요. 그러면 버려져요. 없어. 그래서 제가 또 느꼈던 게 이 감정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왜곡된 것인가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하고 그랬던 그때 당시의 상황도 있고, 과거에 엄마가 쌓아온 그런 기억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1도 이해하지 않고 저는 제 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내 중심적이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기억들이 굉장히 왜곡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로서 쌓아온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왜곡되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첫째, 둘째가 자주 싸워요. 정신이 없거든요. 그 싸움을 말릴 때. 근데 만약에 제가 딱 봤을 때 둘째가 조금 더 잘못한 것 같아. 물론 둘 다 잘못을 했겠죠? 근데 조금 더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둘째를 뭐라고 해요. 그러면 둘째는 백발백중 울거든요. 그리고 엄마 미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네가 잘못했어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거든요. 뭐 형한테 사과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저 친구는 나중에 만약에 이 얘기를 하면 엄마가 나한테 이랬어, 엄마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크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본인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그랬겠구나, 다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비우는 작업을 하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던 그 장면이 없는 건데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로 내 삶이 방해를 받는 거죠. 계속 그 기억에 화가 나고 다른 걸 못하고 계속 그 화에 붙잡혀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없다는 걸 너무 확실하게 느껴요. 진짜. 그래서 내면의 치유를 잘 봐보시면 이 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없다는 건 진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계의 모습들이 다 상이거든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쭉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도 없는데 내가 내면 아이라고 어렸을 때 그 조그마한 아무것도 못하는 이 내면 아이가 있을까요? 얘도 없는데 얘가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없는 건데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내면 아이를 또 만들어서 얘를 또 보살펴주고 막 어루만져주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근데 자기가 상처받았던 마음을 좀 위로해줄 필요는 있죠. 그걸 만약에 억압했으면. 근데 계속 그렇게 우쭈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 아이도 우리가 키우는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한테 잘했어, 우쭈쭈 그렇게 생각해도 돼, 그래 그렇게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런 부분을 인정해. 하지만 다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있네 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걸 버리다 보면 그 자체가 그냥 그 통으로 없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내면의 치유를 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적인 결과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생활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렇게 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면의 치유를 해도 괴로움이 계속 됐거든요.
그 감정이 계속 올라오고. 왜냐면 이게 다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올라오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저는 이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도 사실은 가짜잖아요. 그쵸? 감정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다 비워지지 않았으면.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내면화의 치유, 무의식 정화가 왜 아무 쓸모도 없다 라고 이제 로건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아 그렇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던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내면 아이도 없고 그런 감정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면 아이 치유하시고도 계속 괴로움이 올라오신다면 무화가 되보신 건 어떤지 라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